자, 일단 질문 나온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30번. 자, 다음 명제가 주어졌는데 a 이상 a 플러스 2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이라는 표현이지. 어떤이라는 건 그냥 다른 한국어로 제가 대체해서 말씀드리면 특정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모든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요걸 만족시키는 특정한 x에 대하여 단 하나라도 3초가 8 미만이 있으면 참이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성립하면 참이란 얘기죠. 이거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얘랑 범위를 제가 수직선에 나타낼 때 공통되는 범위가 있으면 되지. 예를 들어 볼게. 이거 맞나 한번 보시오. 이거인 글씨도 안 써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참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 참 맞지 않아? 한 4.5 데려오면 되잖아.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이니까 한 번이라도 만족하면 참이란 얘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실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이라는 말은 수학에선 특정한 x가 이 범위를 만족하면 참이란 얘기야. 그럼 결국은 둘을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당연히 상식이 있다면 얘를 먼저 그려야겠지. 범위가 다 나와 있잖아. 얘랑 얘를 그렸을 때 공통되는 범위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얘는 구간의 길이는 얼마니 지금? 2지 2. 이만큼이 될 수는 없어요. 한 요만큼.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또는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공통되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 부등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으로 어떻게 작성하냐. 항상 부등식 작성할 때는 제가 부등호 먼저 작성하라고 했지. 이쪽에서 공통되는 범위가 나오려면 a 플러스 2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3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 생각하라고 했지. 생각하셔야 돼. 외우지 마시고. 얘랑 만약에 같다면 공통되는 수가 있니? 없죠. 얘는 비어있고 얘는 채워져 있으니까 a 플러스 2가 딱 3이면 공통되는 숫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3보다 커야 되고 그럼 3보다 크면 그냥 땡이냐? 아니지. a 플러스 2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공통되는 범위 자체가 없으니까 a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1초가 8 미만 되겠네. 자, 됐지. 나는 자꾸 선우가 듣기 시간에 졸렸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인데? 오씨. 비웃는 게 아니, 내가 언제 비웃었니? 그냥 웃었는데. 아니, 재작년 수험생 중에 퍼스트반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논술로 대학 간 친구인데 수업 시간에 그 퍼스트반에서 보기 힘든 맨날 조는 친구가 있어서 규보한테도 욕 처먹고 나한테도 욕 처먹었는데 나중에는 군대 가서 병원 갔더니 기면증이 나왔어. 치료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진짜 병이었구나. 우리는 집에서 딴짓하는 줄 알았지. 맨날 딴짓하고 뭐 쓸데없는 거 유튜브 보고 낄낄대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자, 343번.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A, B, C 세 학생에 대하여 다음이 모두 참일 때 세 학생 중에 여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뭐 여기 로스쿨 가서 변호사를 하고 싶다. 혹은 뭐 행정고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 시험에 나옵니다. T세트 같은 시험에. 자, 이 논리학에 관한 한 문제고, 근데 지금은 수학 시간이니까 사실 이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적절히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서술형에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이다.
참이래 일단. 뭐 누군가 하나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고르라고 했겠지. 가는 별 의미는 없는 조건인 것 같아. 나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다. A, C의 성별은 같다. 자,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다. 아우, 그래 읽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지네. 자, 그럼 지금 학생이 3명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일단 가는 당연한 조건이야. 여학생이 있으니까 여학생을 골라내라고 했겠지. 나를 보면 A가 남학생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A가 남학생이다 라고 하면 얘도 참이라며 자동으로. 그죠? 지금 여기 주어진 명제는 다 참이라고 주어졌습니다. A, C의 성별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C도 자동으로 남자가 되겠지. 그럼 B는 뭐 돼야 되니? 일단은 여자가 나와야죠. 가에서 보면. 근데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고 문제가 없나라고 봅시다. 자,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어야 되는데 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죠? 적어도 하나는 여학생이라며. 근데 A, C의 성별이 같으니까 A를 남자라고 가정하면 둘은 확실히 남자고 여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여잔데 조건 나가 만족이 안 돼요. 모순이 생기죠. 남자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자란 얘기죠 그럼. 남자가 아니면 남자가 아닌 뭐 중성의 가상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C도 여자겠지. A, C의 성별은 같으니까. 자,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다. 다 맞다며. 모두 여학생이죠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을 기준으로 잡느냐면 그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좀 맛이 갔네. 우리 고3 애들도 맛이 간 것 같은데 지금 고3이 제가 19명이 남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한 4명이 없어지지 않을까. 딱 처음 구모 마지막을 보면 이제 초이스 하거든. 나는 수능 최저 없는 대로 가야겠다. 뭐 원서 결정할 시간이라서 이제 오래 본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겠다. 왠지 그런 느낌이네. 자, 347번. 오늘 시험이 좀 웃기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문항 배열이 좀 바뀌어서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1, 2학년 제가 시험지를 아직 못 봤습니다. 자, 347번. 두 실수 A, B에 대해 세 조건 P, Q, R은 다음과 같다 라고 했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지금 한글 버전이 조금 달라서 이 심이라고 써있는 건 not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심? 니네 선생 이름이네. 심기부? 죄송. not이라고 읽으시면 돼. 얘는 왜 한글을 좀 최신형을 쓰지? 얼굴도 보수적으로 생겨가지고 맨날 나랑 버전이 안 맞아. 얘가 빔 작업을 해서 올려주잖아.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소팅하고 다시 해야 돼. 글러 먹었어. 아무튼 지금 중요한 조건들이 나왔으니까 하나 볼게요. 이게 시중교재에서는 이 합답형 문제를 대부분 기가 막히게 왜 피난다 여기? 뭐야? 내가 안 그랬어. 신고하지 마. 자, 아무튼 갑자기 피나네. 화장실 가셔야 되면 조용히 갔다 오셔도 돼요. 뭐 설명하려는지 까먹었다. 자, P. 시험 본 날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야. 천천히 할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합답형이랑 시중교재 합답형은 좀 달라요. 학교 시험이 훨씬 더 조금 사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시중교재처럼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을 보면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 제가 실수하지 않는 부분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 일단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조건 P,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했을 때 0이래. 이게 쉽게 풀어서 쓰면 무슨 조건이니? 무슨 조건이지? 관심 좀. 시험을 너무 열심히 봤니? 그럴 리 없잖아. A, B가 모두 0이라는 얘기죠. A, B가 모두 0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네, 이렇게만 주어지면 다행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A, B가 모두 0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둘 다 꼭 0이야? 어떤 수가 있죠? 허수면 1이랑 I도 되죠. 그러니까 문제 전제 조건에 실수라는 표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오케이? 실수. A, B가 실수면 얘도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은 살짝만 메모를 해두세요. 여러분들 펀해자에도 있겠지만 자, 요렇게 이건 뭘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이 앞에 두 개.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정확히 이거죠. 근데 얘가 0이 될 때는 결국 언제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나와야 되지? 실수일 때. 그러면 뒤에 게 0이 나오려면 B가 0이고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죠. 같은 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는 마이너스인 경우만 지금 써드렸는데 플러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때는. 똑같이 A, B가 모두 0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다 둘 다 0이라는 조건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P는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Q는 뭘까요? Q는 쉽지? 뭐지? 완전 제곱식 아니니? A-B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될 때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심 선생님이랑 다 여기 배우셨겠지만 명제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판별할 때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방법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가늠하는 게 있고 진리집합의 포함, 쟤 또 왜 저래? 진리집합의 규모를 좋아하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구해내는 방법도 있죠. 자, 일단 이게 조건 P였고 중요한 조건은 여기서 얘는 너무 쉽고 이거 얘는 뭘 나타내는 걸까? 숙제 다 하셨을 테니 뭐 나타내는 거임? A가 0 또는 B가 0임을 나타내는 조건이지 이게. A가 0이어도 등호 성립합니다. 절대값 B나 마이너스 B나 똑같으니까 B가 0이어도 성립하지. 꼭 A, B가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A, B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얘를 나타내는 더 대표적인 관계식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다.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무슨 조건인지 얘기해봐. 이거 뭘 나타내는 조건이야? A랑 B랑 같다는 얘기죠. 어떤 실수일 때 어떤 수의 제곱이 0 이하가 될 때는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0인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연두색처럼 뭘 나타내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전제 조건 유의하라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P죠. 조건 P. 얘가 조건 Q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 P면 Q이다 성립합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 0인 거 맞아? 맞지? 이거는 성립합니까? 안 하죠. A 또는 B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 참 거짓을 판별한 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했니?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했니? 화살표 방향으로 했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자연스러우셔야 돼.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기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참이죠. 화살표 나갈 때 항상 충분한 애가 화살표 나눠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야 나눠주겠지. 충분한 사람이 나눠준다. P면 Q이다. P가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 아니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물어본 게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제가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지? 자, 그럼 명제에서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대우도 참이지.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R이면 P입니다. 얘가 참이냐라고 묻는 거죠. 자, R 어디 갔니? A 0 또는 B가 0이면 둘이 같아? 같다는 보장이 없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 거 찾는 거죠. 자, Q이고 R은 P에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이면서 R이다. 이게 뭘까요? A가 0 또는 B가 0이면서 둘이 같아야 돼. 둘 다 0이란 얘기지. 둘 다 0이라는 조건 정확히 똑같죠. 일치할 때,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다 나갈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니까 디귿만 참이지. 됐죠? 가채첨들은 다 했습니까? 안 했어? 했어? 내가 이반 중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저도 수험생활 했고, 예를 들면 국수, 영, 국사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요 과목 성적이 좀 안 나오고 기타 과목이 잘 나와. 근데 그런 경우 중에 어떤 학생이 생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공부하려는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사, 나중에 국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입시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거든. 근데 국사 마스터가 돼봤자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죠. 점수가 안 나온 과목, 내가 하기 싫은 과목을 하셔야 돼. 1학년 때는. 그 자기가 예를 들면 화학 좋아한다라고 해서 화학만 계속 하다가 올림피아드 나갈 것도 아니고, 물론 잘하는 건 계속 잘하는 게 좋지만, 제가 수학 강사로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이맘때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현재 위치 파악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시험을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시험은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자, 353번. 잔소리가 많았다. 자, 전체 집합 위에 대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다음이 성립한다. 항상 옳은 것은. 자, 이게 또 집합의 관계식이죠. 집합의 관계식은 제가 집합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의 아홉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방정식처럼 무슨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식을 막 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멍하니 쳐다보셔야 돼. 한 3초 생각. 얘랑 얘랑 합집합이래. 합집합을 했는데 뭐가 나왔대?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죠. 두 집합을 합했는데 공집합이란 얘기는 애초에 둘 다 뭐란 얘기? 공집합이란 얘기지. 이게 알려주는 게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위에 적었듯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설마 그런 분은 없겠죠? 이거 2항에서 Q는 P랑 같습니다 해. 그런 분은 없지? 괜히 내가 헷갈리게 했나? 그러면 진짜 막 명칠 때리고 싶은데, 여긴 집합이야. 그건 실수체계 연산이고, 집합 Q에서 P를 뺐는데 공집합이다라고 하면, 아니 그냥 그림을 떠올리면 되잖아.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Q에서 P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져야만 Q에서 P를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죠. 결국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포함관계. 자, 얘도 마찬가지 방식이죠. P에서 R의 여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래. 그러면 얘는 여집합 나왔으니까 조금 불쾌해. 우리가 배운 성질 한번 이용해 볼게. 차집합의 성질. 여기 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는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얘도 포함관계 알려준 거예요. 교집합이 뭐래? 공집합이란 얘기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제가 뭐 한 방에 그려볼게. 한 방에 그려볼 텐데, 자, 주의하실 점. 여기 지금 P랑 R의 관계, P랑 Q의 관계는 나왔는데 R이랑 Q의 포함 관계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이 두 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포함 관계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림 그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일정 부분 겹치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없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 이게 웃기니? 니네 좀 뭘 상상하는 거지? 이게 왜 웃기지? 이렇게 해줘야 되니 그럼? 아무튼 일정 부분은 겹치고 일정 부분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랑 R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포함 관계를 알 수 없다고. 제가 그럼 그림을 그릴게. 그림을 그리고, 아니 명제는 쉬운 단원이야. 뒤에 산술기하 빼고. P랑 R은 교집합이 없대. 근데 P 안에 Q가 있어야 되고, R을 어떻게 그릴 거냐? R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네. 죄송. 맞니? 네, 맞네요. 제가 지금 괜히 너무 부연 설명을 했네. 자, 1번.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무조건 Q입니까? 아니죠. 여기 도너츠 부분에 속한 애를 데려오면 P는 만족시키지만 Q는 만족이 안 되지. 2번. P는 R이 귀한 필요 조건이다. P는 R이 귀한 필요 조건입니까? 전혀 아니죠. 포함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3번. R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R이면 무조건 Q, 말도 안 되는 소리고. 4번.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자, 얘가 충분 조건이 되려면 Q에서 화살표가 나가고 not R.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화살 맞았으니까 폭이 뿅 나와서 이렇게.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R의 여집합에 Q가 포함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죠. 그대로 4번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다 깨졌네. 다 나십니다. 자, 일단 제가 화살표로 바로 명제를 표현해 볼게. not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게 참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받아야 되겠고, 일단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건 뭐 거의 이 유형에선 최다 빈출이라고 봐도 되죠. 이 유형의 아이디어는. 자, 얘네는 지금 명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 3단 논법으로 하나로 붙여낼 수 있습니까? 있지. not R이면 not P고 not P면 다시 Q니까 이렇게 하나로 붙여낼 수 있죠.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고,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얘는 R의 여집합, P의 여집합, Q.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일단은 Q가 기준이 될 것 같네. 네, 다 써볼게요. 이게 P라며. 그럼 not P면 얘랑 정반대범위지? 자, 헷갈리면 제가 P를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여기여도 되고, 자, 여기여도 된대. 그럼 이 반대 범위는 어디입니까?
잠깐 이렇게 하긴 좀 헷갈리겠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포함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기가 버거우니까 대우를 쓸게. 그냥 not Q면 P이다. 자, 여기서 P면 R이다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더 편해 보여. 자, 그럼 얘는 Q의 여집합 P, R 이렇게 포함이 되겠지. 그럼 나는 그냥 not Q만 구하면 되겠네요. not Q는 얘랑 정반대범위니까 A 초가 되겠지. 맞습니까?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 이 포함관계를 만족하게. 그럼 R이 가장 커야 됩니다. 다 포함해야 돼요. X는 B 이상. 이게 R, 붉은색이. 자, 그 다음에 P. P는 마이너스 1부터 0. 또는 3 이상. 자,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이거죠. A 초과. 근데 Q의 여집합이 이 노란색에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림 이해됩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형성돼야만 만족이지. 자, 그럼 이제 부등호를 작성을 해볼게. B는 노란색을 다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겠지. 그 다음에 등호 생각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과 같아도 포함되지. 정확히 마이너스 1이랑 같더라도 노란색 다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뭐보다 커야 됩니까? 3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같아도 되지. 얘는 채워져 있고 얘는 비워 있으니까 얘랑 같다라고 해도 주황색은 노란색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이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되는데 A-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뺐는데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면 A는 가장 작고 거기서 가장 큰 놈을 빼야 이 전체가 작아지지 않겠어? 그럼 A는 가장 작고 A의 최소값이 얼마? 3. B는 가장 클 때 B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 4 나오겠죠, 4. 그죠? 갑자기 눈빛들이 졸린데? 덥다 그래서 내가 저걸 너무 세게 틀었나? 아, 이 407번 여기서 본 것 같은데 화수고 문제였나? 이제 시원하죠? 자, 407번을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1,4랑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직선이 있다. 직선 L 위에 어떤 점 P에 대하여 A, P, B가 90도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어느 학교 문제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저 두 점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어렵지 않죠. 1,4 짠. 자, 여기 라지 A라는 점이 있고 B는 마이너스 3,0이래. 자, 그 다음에 저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K인 직선입니다. 어디 그려지는지 모르죠? 어디 그려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직선 L 위에 어떤 점 P에 대하여 A, P, B가 90도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P는 직선 L 위의 점이야. 오케이? 잘 보셔야 돼.
직선 L 위의 점인데 각 A, P, B가 90도래. 그럼 내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 어디 존재를 해야 되는지. 여기가 지금 B고 A고 P는 직선 위의 점이라며. 근데 직선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K 값에 따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지? 그럼 예를 들면 90도가 되는 점, 이런 점 가능할 것 같아. 맞죠? 하나만 있겠니? 개 많지 않아? 놀라 많을 거야.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위쪽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죠.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점들은 다 A, P, B가 90도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P는 어디 위의 점일까?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겠지. 이번 시험 범위가 원의 방정식인 학생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아닌 분들도 이렇게 명제에 나옵니다. 그림은 좀 양해를 바라고. 이 위에 아무데나 P를 잡더라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외웠잖아. 그러니까 P는 어디 위의 점입니까? 결국 P는 한글로 쓰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 아니 선생님 직선 구한다면서요. 그럼 원 위의 점이면서 저 직선 위의 점이면 되지. 이것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저 직선 위의 점입니다. 제가 혹시 이해가 어려울까 봐 문장으로 길게 풀어 써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3x인 저 직선이 3x 플러스 k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직선 위의 점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잡으면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네. 이렇게 90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직선과 원이 뭐가 있으면 됩니까? P는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래. 원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 되려면 교점이 있다는 얘기죠. 원이랑 직선이. 이해돼? 니네 원의 방정식이 직접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간접 연계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도형의 이동부터라고 해서 원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저는 이 원을 먼저 구해볼게요. 중심 어디겠니? 중심 제가 편의상 C라고 하면 중점이죠? 얘가 중심이겠지?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절반하면 되지?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맞습니까? 이 루트 2제곱.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다 구할 필요는 없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같거나 작으면 만나는 거죠. 판별식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달라고 했고 자, 이거 제곱 10 이거 x좌표 자리 이거 y좌표 자리 그 다음에 좌변 다 내려 쓰고 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니까 그냥 절대값 k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랑 곱하면 2루트 20이죠.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절대값 열어주고 사이범위니까 k 플러스 1은 여기 되겠고 다 세변에 1씩 빼주면 만족하는 정수 구할 수 있겠죠. 혹은 마이너스를 넘길 필요도 없고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의 정수 구하면 그냥 끝입니다. K 플러스 1도 어차피 정수겠죠? 이게 어차피 정수입니다. 그죠? 4루트 오면 대충 몇보다 큽니까? 얼마야? 이거 루트 80이니까 8.5보겠죠? 얘는 마이너스 8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정수는 결국은 K 플러스 1이 정수니까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굳이 마이너스를 헷갈리니까 넘기지 말고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양쪽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17개겠지. 됐죠? 이거는 일단 좀 배제하자. 이건 빼세요. 408번. 408번 일단 빼시고 409번은 제가 보겠습니다.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 말은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만 참이란 얘기죠. 반대 방향의 화살표는 성립하지 않고. 자, 일단 기억. 얘가 나타내는 조건이 뭐지? A랑 B랑 교집합했는데 A가 그대로 나왔대.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포함관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가 나타내는 조건.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반대로 쓰지 않았어? 자,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정확히 똑같은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분명히 얘만 참이고 얘는 참이 되면 안 돼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글러먹었고, 니은 A가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럼 A는 B 또는 A는 C에 포함이 되냐? 자,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만족하죠. A는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거나 C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틀렸지. 명제에서 참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게 참입니다. 어쩌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반대 범위. 반대쪽 방향 화살표. A가 B에 포함이 돼 있거나 혹은 A가 C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 경우든 A는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보다는 화살표 방향으로 그대로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니은은 맞고 디귿 절대값 A-B 절대값 A-C 이거는 왠지 딱 봤을 때 참인 거 같니? 거짓인 거 같니? 거짓 아닐까? 왜 거짓일까? 우리가 이런 부등식은 잘 본 적이 없죠? 왠지 의심을 해보셔야지 그럼. 거짓임을 보이는 건 사실 수학이든 뭐든 이공계 과목에서 참임을 증명하는 건 어떤 방식이 있지만 거짓임을 보이는 건 훨씬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 혹시 거짓이지 않을까라고 하면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발레를 찾는 게 제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잔머리를 잘 쓰셔야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이쪽 방향은 거짓이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 아이씨 얘도 못 들겠어.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 A 빼기 B 하면 1이죠. A 빼기 C의 절대값이면 2야. 분명히 이쪽이 더 큰 게 맞지만 부등호 방향 자체가 안 되죠. 이런 예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게 동그라미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에 거네 이건. 이쪽은 거짓입니다. 그치? 자 반대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절대값도 이렇게 크냐? 이거는 직접 증명을 해야 되나? 자, A-B 음수죠.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C 넘겨주시면 A-C도 음수입니다. 근데 음수인데 지금 절대값이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절대값이? 얘가 더 크지 않아? B보다 C가 크다며.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럼 음수, 둘 다 음수인데 절대값이 이쪽이 큰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지. 직접 증명은 조금 버거워 보이는데 맞습니다. 아까 리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무슨 조건? A, B가 모두 0이라는 조건이죠. 얘도 A가 0이고 B가 0이니까 정확히 똑같은 조건이지 이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겠죠. 뭐 이미 답은 3번이라고 나왔고 자 됐지? 410번 자, 410번.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P는 진리집합이 간단하죠. 원소 뭐밖에 없니? 1밖에 없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되려면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엥? 두 가지가 있겠네. 먼저 조건이 실수라고 나왔어요. 지금 X는 실수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려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없다는 얘기지. 이 방정식이 무슨 근 가지면 돼? 허근 자 이렇게 되겠고 합차 공식 둘이 한 번 더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자 Q는 사이범위니까 K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정수 몇 개 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고 근데 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돼도 되죠. Q가 딱 1만 원소로 가질 때 딱 1만 원소로 가지면 둘이 같으니까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인데 1만 원소로 가지려면 뭐 굳이 그냥 암산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근 맞죠? 얘가 뭐 나오는데 그냥 4.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지. 이 경우는 Q가 1을 중근으로 가지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아예 실근이 없어서 공집합이라서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경우 유의하셔야겠죠. 이거 많이 까먹습니다. 그죠? 빼먹기 좋은 문제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